자식이 아무리 기해도 놔둘 때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놔주고 있어도 자식은 분명히 나를 찾게 되니 찾을 때 한 번씩 조건을 걸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나는 절대 도움은 안 돼. 자식은 말이죠. 어릴 때 내가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지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21세까지 크고 나면 네 인생도 네가 살아야 되는 게 네 인생이 돼요. 부모가 여기서 조금 더 잘해주면 자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 내가 세상을 겪으면서 알아가야 될 걸 못 알아간단 말이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부모는 내 품에 있을 때 키우는 것이지 내 품에 있을 때가 21세까지. 근데 언제까지 부모하고 연결을 해놓냐? 29세까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하고 딱 연결시켜놔요. 왜? 잘못 키우고 계시면 버릇도 고쳐야 되고 21세까지 만일에 우리가 잘못 키운 게 있고 모르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러면 21세부터 해갖고 30대 안에까지 버릇이 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다시 같이 만져가지고 30세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간섭하지 마라. 이 대장의 법칙입니다. 30세가 딱 되면 부모가 간섭하지 마라. 너 인연은 끝났느니라.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자식한테 맡겨놓고 그자도 사회인이고 너도 사회인이고 이 사회 젊은이도 사회인이다. 누구든지 아끼고 사랑하지 내 자식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지 마라. 그것이 네 자식을 죽이는 것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대가는 네한테 분명히 돌아오니라. 항상 의논해서 의논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그게 돕는 것이라.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다면 그대로 따르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부모가 자식 걱정을 많이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잘 돼야 될 낀데 이렇게 하면 이래 하면 자식이 이래 되라는 거거든 지금 이래. 그게 잘 돼야 될 낀데 할 게 아니고 부모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니나 잘해야 돼. 부모가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네 걱정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부모가 아픈데 왜 부모가 아프냐? 이 원리를 우리가 따야 되는 거라. 자식이 잘못되게 하는 건 부모를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좀 다쳐도 참아내. 자식이 잘못되면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미치게 하려면 자식을 때려야 되겠지. 왜 부모를 미치게 해야 되노? 네 인생을 안 사니까. 너의 인생을 잘 살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된다니까. 왜 자식 걱정을 하고 있으면 네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내 할 일을 잘 해야 돼. 자식은 뒷바라지만 딱 해주면 돼. 뒷바라지는 30%예요. 뒷바라지도 해주고 걱정도 하고 그럼 70%거든. 거기에다가 막 이래 너무 신경까지 쓰면은 100% 자식을 위해서 사니. 네 인생 살아라 했잖아. 네 인생. 그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건 30%만 살아야지 월권하면 안 돼. 네 인생 사는데 30%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네 업장이 뚜께라. 근데 왜 자식한테 30%만 해야 되느냐면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건 70%야. 근데 30% 이상을 내가 노력을 해주면 자식 인생을 10%를 깎아먹어요. 40%를 내가 신경을 써주잖아. 자식 인생을 10%를 깎아먹는다고. 그럼 내가 50% 신경을 써주면 20%를 깎아먹는 거지. 그럼 20%를 깎아먹으면 자식 인생을 못 살게 한 거라고 지금. 그러면 자식이 노력을 해야 될 거를 내가 뺏어버렸으니까 자식이 성장을 하면서 지걸 내한테 뺏긴 것만큼 모질해요. 애가 성장해가 살아가는 게 모질한다고. 모질하게끔 만드는 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벌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잘할 때는 부모가 잘못해버리면 자식은 꼼짝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70%를 자식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그 40%를 지금 자식이 인생 살 거를 내가 방해한 게 되고 앞으로 네 살 거를 못 살게 만드는 게 돼갖고 이거는 잘못은 부모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40%를 자식한테 잘못한 게 맞다면 자식이 살아가는데 40% 모질하게 살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게 되고 이것이 부모한테 그 상처가 되도록 오는 거지. 자식은 자식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도리예요. 그죠? 자식은 자식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도리지. 자식 인생을 내가 깔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자식을 자꾸 걱정하지 마라. 네 일을 잘하고 있으면 자연히 자식 일은 다 풀어줘요. 네 일을 잘하고 있으면. 왜 내가 부모를 깨치게 하려고 자식을 어릴 때 죽여본다고. 잡아간데 왜 잡아가느냐 하면 깨우쳐라고. 정신 좀 차리라 이놈아. 부모 보고 그것도 부모 주위 애들 어른들 보고 가족들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자식을 데리고 갈 때 어떤 걸 데리고 가? 말썽 부리는 자식은 절대 안 데리고 가요. 아주 엘리트고 최고 기대를 하고 이놈을 데리고 가본다니까. 이왕이면 저놈을 좀 데리고 가지. 말썽 부리는 놈은 안 데리고 가요. 그게 자연이 하는 일이라. 근데 이 자식이 불쌍다 그러는 건 네가 불쌍한 거지 자식은 하나도 안 불쌍해. 데리고 가도. 자연의 법칙은 자식은 네가 하도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희생시키면 네 가슴 아프게 해놓고 다음에는 네보다 더 좋은 부모한테 보내본다니까. 다음에 육신이 태어날 때 그거는 더 좋은 부모한테 보내버리. 네 같은 거한테 안 보내고. 여기 자연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데 네가 잘 키우시면 안 데리고 갔지. 니한테 보냈더니 잘 못 키우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야야 이래가 데리고 가고 더 좋은 부모 찾아줬던데 니만 답답하다 하는데 하늘은 안 답답해. 원리의 법칙을 이제 따야 되는 거죠. 내가 누가 걱정이 된다면 네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걱정되고 있잖아요. 네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못 찾아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나를 걱정하게끔 만들고 내 할 일을 만들거든요.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응? 내가 내 공부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애들이 본다면 애들도 열심히 해집니다. 근데 우리 애들 보는 앞에 나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날 보고 자꾸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니까 엄마 쥐는 지 텔레비 보면서 날 보고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나태함을 보고 나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쳐다보고 우리가 변한단 말이죠. 그럼 가족들은 나를 방치하고 지할 짓 다 하면서 내가 바르게 크기를 바랬나?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 이걸 찾아갖고 뇌를 다스리고 공부를 하는 게 먼저지. 애들 걱정하는 게 네가 아무래도 안 풀립니다. 만일에 네 할 짓은 안 하고 애들을 걱정하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밀어여면 돌아버려요. 이제 더 크게 날 걱정할 거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왜? 잘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르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지금은 애 걱정할 게 아니고 뇌를 짚어봐야 된다. 애가 지금 다른 짓을 하면 누가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프죠. 내가 아프면 뇌를 치료해야지 애를 치료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딴짓을 해도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냅둬야 돼. 좋아서 하잖아요. 애가 이거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냅둬야 돼. 내 공부를 찾아서 해라. 니는 모지름이 없느냐? 내 공부 열심히 찾아서 나도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00일이라도 나도 내 공부를 해보자. 이러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애들 간섭하지 말고. 이거는 간섭이 되는 겁니다. 실력 없이 애들한테 나무라는 거는 간섭이 되는 것이고 실력이 있으면 애들을 덕되게 하는 거죠. 애들을 부모님이 애한테 덕되게 해야지 간섭하면 되나요? 간섭은 내가 실력이 모자랄 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은 더 빗나가게 돼가 있거든요. 내가 조건이
너 공부를 시키는데 학비도 대주고 내가 쌀도 밥도 대주고 집도 대준다고 내가 조건이 좋다고 애를 욱박지르고 한다고 내 말 들으려 난 생각 안 하면 돼.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라. 내가 아이한테 도움될 수 있는 뭔가 버전을 찾지 못했다면 절대 애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공부를 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뇌를 잘 갖춰 놓으면 애가 내한테 물을 때가 와요. 이때 대답하는 겁니다. 37은 21년 동안 행하라.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식이 성장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서 도와라. 여기 의무입니다. 거기서 넘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이것을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에 21세까지 행하고 뭔가가 또 27세가 됐는데 또 뭔가를 도우려고 그런다. 돕는 만큼 자식이 잘못되니까 그 형벌은 네가 받는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럼 형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 인생의 간섭 현재. 의무를 행하는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게 자식과 나 사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21년 동안 행하다 보면요. 이게 의무인지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내 육신인지 내 인생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할 수가 있다. 이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데 이 힘들어져 갖고 잘못된 것마다 부모한테 와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이걸 간섭을 해갖고 바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간섭하면 할수록 더 빗나가고 나중에는 적이 되고 완전히 원수가 돼요. 이거는 바르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이게 잘못될 것 같지만 내가 바른 길로 가면은 하늘은 정확하게 나를 돕습니다. 이놈은 다른 걸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일로 딱 들어와요. 요때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시는지 이걸 또 내가 한 2배 더 노력을 하니까 더 잘 비겠죠. 요렇게 해서 이게 바란시가 딱 맞게끔 해갖고 애를 집으로 싹 돌려줍니다. 요렇게 할 때 이 아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다. 예? 내가 너한테 간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몰랐다.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너희도 같이 노력을 하자. 요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음을 알고 자식한테 그때 그 잘못을 들어올 때 그때 내 잘못을 같이 의논하니까 그리고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잘못한 게 70이고 아이가 잘못했던 게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잘못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아이가 30% 잘못 있는 거를 이해가 돼요. 이게 부모 잘못이 70% 있으니까 네 가슴이 아팠던가 인가 봐. 아는 빗나가고 게임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죠? 근데 여기 부모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자꾸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한 결과를 어디다가 덮어 씌운 거냐면 애한테 100%를 덮어 씌운 거예요. 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질량 학상으로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잘못을 70% 드러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애가 이걸 듣자마자 내 잘못을 알게 돼요. 이게 30%만 네 거가 돼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거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쫙 돌아왔고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내가 답답하면 네 잘못이 있고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자식보다 내가 더 답답하면 내로 비롯돼 갖고 지금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이 고통을 잊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잘못이 어디 있는 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바른 길을 내가 찾아서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이 길을 열심히 간다면 이 자식은 정확하게 돌아오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요때 내 반성을 해갖고 그때 내가 잘못했느니라. 너한테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딱 하면 이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충격을 딱 맞아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오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자식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같이 노력하자. 같이 노력하자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혼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렇게 해서 쓸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생이 애미기니까는 형이 막 미치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 앞에서 잘못해서 동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이제 동생이 엄청나게 가슴 아프다. 그러면 동생 때문에 형이 벌 받고 있는 거라. 부모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부모가 지금 뭔가를 네 길을 잘못 가가지고 지금 자식이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대자연의 운행의 원리법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바르게 가는 길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소리가 자식한테 뒷바라지 하면은 이기고 저고가 아니에요. 자식이 알아서 잘해요. 근데 내가 한번 이래라 저래라 끌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내한테 애미기거든요. 이런 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소리예요. 공부 안 하나 혼내고 뭐 이런 것도 잘못한 거거든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는 게 나중에 따지보고 뭐냐 하면 내가 못했던 거를 아한테 강요해가 내 인생을 그러다 씹는 거예요 지금. 그건 욕심이거든요. 욕심 부린 만큼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요. 애들이 잘 성장했고 부모님한테 깍듯한 애들은 욕심 부림이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응? 근데 욕심 부림이 키운 사람은 감에서 삐뚤어집니다. 딱 그 부린 만큼 0.1mm를 그렇게 했으면 0.1mm 비틀어져요. 10%를 그렇게 했다면 10% 비틀어져요.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가 꼬아놓은 거는 네한테 돌아와서 네 공부를 해야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게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빚 갚는 건 얼마큼은 네 인생에서 30%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빚 갚는 거예요. 30%. 여기서 월권을 해가지고 50%를 살아줬잖아요. 그러면 월권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는데 50%의 잘못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또 내가 전부 다 떠안으로 들어오는 뇌를 어렵게 만들면서 그걸 전부 다 감당을 해내야 돼. 할 만큼 해야지. 돕는 거라는 것은 할 만큼 하는 게 돕는 거지 월권하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못 사. 그래서 3대 7의 법칙의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70%고 내가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게 30%인데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자식한테 다 거네. 이 자식 무조건 잘못되죠.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건지를 알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풀어주면 우리가 이해되게 돼가 있고 이해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긋나도 크게 어긋나 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막 하니까 이건 동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썩 내쁘고 또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간섭하면 되는 긴 줄 알아요 지금. 자식은 지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생각해가며 커야 돼요. 이래라 해갖고 그냥 일로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분별해가며 크게끔 그걸 이렇게 잘 봐주는 것도 이것도 지금 부모가 노력하는 거예요. 뒷바라지 하는 거고 봐주는 거 참아주면서 어디까지 봐주는 거 지가 힘들어 할 때 내한테 올 때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주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안 왔는데 지금 나누려고 막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요런 것들. 그렇게 한 만큼 나중에 자식이 빗나가갖고 이렇게 뺐다가야 하니까 나는 또 힘들고, 여기서부터 또 꼬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꼬여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식을 왜 이기려고 달라들어. 봐요. 자식이 애예요, 어른이에요? 애죠. 자식 때 키울 때, 그죠? 애면 내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알아서 잘해야 돼. 자식이 알아서 내한테 잘해야 돼. 야는 몰라 아직. 에? 모르는 게 내한테 잘할 리 없죠. 뭐 어른이게 나는 좀 알잖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것도 모른다고 이거거든. 모르지, 그건 자식인 게. 아주 덜 컸는데. 지는 환장하겠는 게 이게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잣대를 내한테서 재고 뭐든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응? 가족하고 우리가 자식하고 잘못됐을 때는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풀려고 노력하면 안 풀리게 돼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풀면 풀리는데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풀려고 하지 말고 내 할 거를 찾으십시오. 내 할 일. 자식은 자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놔둬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바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바쁘게 살고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살고 있으면 거기다 자식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돼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열심히 살지 않고 내 눈앞에 자꾸 보이고 내한테 간섭을 자꾸 하니까 이게 부딪히고 이게 이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내하고 놀자예요. 닮아야 내하고 놀자 이렇게. 에? 닮아하고 이게 중생하고 놀면 닮아가 중생 되는 겁니다. 에? 부모님이 자식하고 놀면 부모가 자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다? 못 풀어요. 부모는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걸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가마 보고 있는 내 자세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가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간섭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답이 정확하게 내한테 나옵니다. 답이 내가 답이 일어나게 돼 있지. 바르게 가면 내가 자꾸 자식한테 뭔가 엮여가지고 탁 돌아가면은 절대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래 사람이 조금 잘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꾸 내가 입을 대면 너도 똑같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키워갖고 기운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잘못될 때는 윗사람은 입을 닫아버려. 자식이 뭔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안 듣으면 부모님이 입 닫으세요. 입 닫고 이것이 묵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언 기도를 하세요. 묵은 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도 말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식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 닫아라 이 말이죠. 자식한테 묵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느냐? 자식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묵은이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오냐 잘 갔다 오너라. 이거는 묵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를 하면 예를 갖추는 것은 묵은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걸 내 주장을 맞는 거를 지금 여기 담으려 할 때 묵은이 깨지는 겁니다. 요는 거지. 인사를 하면 예를 갖추면은 예를 나도 갖춰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일은 하되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인다라고 해서 내 방법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묵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거든 입을 닫아라. 자식이 내한테 의지하고 있느냐? 요 상대를 잘 봐야 돼요. 자식이 내한테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위에이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거로 지금은 입을 닫는 겁니다. 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미치게 돼요. 왜? 입에서 기운을 받아야 사는 게 자식이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안 나가면 자식은 엄마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 눈치를 살살 봐요. 계속 말하던 게 간섭이라도 하던 게 딱 닫아버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눈치를 살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입 닫고 있으면 쿡쿡 쑤시 봐요 이렇게.
뭔가 이래. 그래도 안 하면 엄마 요새 왜 말을 안 하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감이 와요, 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입을 닫게 되면 살살 접근을 해온다. 그럴 때 내한테 물으니 답한다. 요거만 하지. 묻지도 안 하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거 듣고 와가는 겁니다. 이거는 간섭이 돼가지고. 자식이 열매 살 때 이렇게 꼬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우더라도, 이 21세가 지나가지고 내가 잘못 행동을 하면은 여기서 꼬이 가는 것이지. 어릴 때는 부모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가 자식을 어릴 때 못 키웠더라도 이것이 할머니한테 가서 네가 자라게 했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거는 너의 사주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감정으로 갖다 대면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공부를 해야죠. 자식이 더 성장을 해서 자식이 내한테 뭔가를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해놨다면 자식을 바르게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애를 먹게 되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 부모님이 지금 잘못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내가 못 키우는 바람에 뇌를 자책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아이는 그렇게 지금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어진 사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니 내 자책을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공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몇 번 더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법칙에, 대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하는 거냐 하면, 어릴 때부터 7살까지는 부모가 내 알아서 전부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0%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살이 지나면 7살 안 바뀝니다, 요게. 7살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7년. 그러면 이제 14세 안 받게 되는 거죠. 요때까지는 70%를 내가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30%는 자식한테 주권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의견권도 있고 자식이 알아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거를 자기 거기 때문에 그때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더 챙겨버리면 부모가 월권을 하기 때문에 자식하고 멀어져. 자동으로 자식하고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에 오늘날 우리 이 나라에서 최고 많이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요겁니다.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나를 쳐낸단 말이에요. 부모는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자식은 자꾸 좀 멀리 하면 좋겠는 거라. 요걸 모르고 다 자꾸 더 다가가려 하니까 더 치낸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도망가려 그래. 가정에서 도망가려 그런다고.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더 다가가 버리면 이거는 나는 죽어불라 그런다니까. 요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14세가 지나가지고 이제 21세까지, 그러니까 37은 21, 이 7년이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이란 말이에요. 21세가 되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춘기라 그러죠. 이게 중간 이게 2번 7을 지나면 그다음 사춘기가 오는데, 요걸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자식한테 70%, 30%가 아니에요. 이제 70%의 권한권이 주어지고 의견권이 주어지고, 이 부모는 30%를 이렇게 내가 직접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행사 안 해도 안 돼. 이런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 한 만큼 자식이 부모한테 나중에 감정이 생겨요. 내가 필요할 때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아주 그냥 매섭게 공격을 하고 속 안에 이게 엉어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모가 또 50%를 내가 알아서 자꾸 끌라 그러면 자식이 자꾸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70%는 자식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면서 의논을 하고 뭔가 간장을 할 때는 30%를 개입을 해야 돼. 여기 자연의 법칙이거든. 내 인생이 있고 당신 인생이 있는데 인연법으로 우리가 온 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만 하고 무엇을 우리 주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다 그 어려운 자식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식은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내가 뒷바라지 하는데 간섭을 하면 자식을 잘못 키우게 되는 거예요. 간섭을 한다. 간섭을 어느 만큼 하는 걸 간섭이라고 하냐. 내가 30%를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이고 여기서 딱 넘는 순간에 간섭이 돼요. 간섭이. 그럼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 기계식 위에 우리 지금 아날로그가 태어나기 전에 요 때는 어떻게 했나. 70%를 그분들은 우리를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그분들의 인생이에요. 왜? 우리 후손들을 보존을 해가지고 진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도저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가 태어난 게 마지막 이거 진화 발전 현자입니다.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아날로그들은 정확하게 3대 7의 법칙에서 자식을 위해서 30%만 행해야지. 이 30% 넘어가면 자식이 잘못돼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가보를 하게 되면 난주 자식한테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가보한 만큼 애가 잘못 자라게 돼요. 잘못 자란 만큼 우리한테 애미기게 된다고.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떤 길? 너희들 인생을 잘 살면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부부끼리 자식이 크는데 부부들이 즐겁게 살아라 이 말에 재밌게 살아라. 웃으면서 우리끼리 재밌으면 돼요. 재밌으면 자식이 뭐라 하느냐 하면 말 안 듣다가도 열록 빼꼼히 들어와요. 이렇게 뭐가 저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니도 들어올래? 이러면 저기 밖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일로 들어온다고.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기 부모님들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서도 재미가 없는 것은 밖에 하고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만큼 못 배웠어. 못 배우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도 잘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뭐 하냐. 텔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뭐 지금은 요 손바닥에 놀지. 손바닥에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 사람이 오면 욕하고 또 두든다. 요거 보는 게 시간이 요래 사람 보는 것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 거야 지금. 그럼 요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 지금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요거하고만 계속 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좋으면 절대 요걸 놓고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본능이거든. 부부 너희끼리 잘 맞춰서 너희끼리 잘 살고 이건 간섭하지 마라. 컴퓨터를 하든 엉뚱한 짓을 하든 이건 놔두고 너끼리 재밌는 일을 찾고 화합을 맞추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공부를 찾아서 노력을 해라 하면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100일만 싸움을 안 하고 있어 보면 애가 살 털어져요. 이래 지가 하는 짓에서 100일만 안 다투고 웃으며 살아봐봐. 애가 바뀐다니까. 근데 3년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애는 저절로 돌아와 있네. 여기 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다듬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애를 탓한다 이 말이에요. 애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그래서 애가 지금 컴퓨터 하는데 재미가 없어 합니까? 애가 재밌어 하죠. 답답 안 하지.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부모는 어때요? 답답하죠. 누가 환자예요? 그럼 너를 고쳐야지. 어째 애를 고치려고 너는. 지 재밌는 거 하게 놔둬. 그리고 우리 재밌는 걸 찾아라니까. 우리도 재밌는 거 찾아가 놀으라고.
우리가 재밌는 걸 하면 자식은 분명히 부모가 재밌는 게 있으면 일로 눈을 돌리게 돼가 있어요. 내 자식이 어려운 것은 자식을 돌아보지 말고,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책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배우고 갖추어야 되겠다. 한 뜸이라도 앞으로 자식이 또 내가 필요할 수 있지 않는가. 내를 갖추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도울 힘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자식 안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간섭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되냐? 자식이 설일에 다가옵니다. 자식한테 내가 자꾸 이야기하던 것을 안 해버리면 에너지를 안 보내기 때문에 자식은 에너지를 찾아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 수 없다면 입을 닫아라. 간섭하지 마라. 지금 네가 간섭한다고 자식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힘이 없어. 지식의 질량이 모질해서 내가 한마디 해도 자식이 눈도 깜짝 안 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라. 그러면 자식을 도울 수 없으니까 입을 닫아라.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라도 입을 닫고 내 공부를 해라.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자식을 도와줍니다. 응? 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식을 도울 방법이 없어. 왜 자식들이 지금 어려워지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게라. 자식이 부모를 아끼면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부모만 자꾸 찾으면 부모를 들고 패는 게라. 그래 자식을 어렵게 해. 왜 너가 공부는 안 하고 너를 갖추지 안 하고 부모만 자꾸 이렇게 사적인 그런 데만 파고드느냐. 그래서 부모를 쳐버려. 부모가 아프면 부모를 아끼는 자식은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닌가 래. 우리 몸을 좀 치는 거는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요. 자식을 쳐버리면 내가 못 견디는 게라. 그만큼 아픈 게 어디? 자식이 어렵게 지금 지내면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있음을 알고 내가 바르게 한 뜸이라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와서 구해줘도 구해줍니다. 인연을 보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아프면 아픔을 쓸어주고 다 해주게 돼 있어.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한 뜸이라도 노력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울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때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일. 이제부터는 깨야 돼. 어른이 자꾸 애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근데 어른이 가르치는 거는 네 방법을 애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라서 애들이 그런 걸 안 들어요. 애들 이야기를 자꾸 듣고 의논을 해야 돼. 의논. 지금 애들과 우리 삶이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가 태어나갖고 배우는 거하고 야들이 태어나가 배우는 게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집에서 가르치는 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다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애들한테 질량이 모자라니까 사회가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줄어들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는 걸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질량이 모자래. 요새 애들은. 요새 애들이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많은 질량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부모가 가르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이렇게 사회에 잘 다듬어진 기관을 만들고 이래가 사회가 배워주는 거야.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생들을 붙이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성생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회면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은 가르칠 실력이 없다가 보니까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배울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사회가 변하는 거거든. 이런 걸 잘 읽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우는지 이 사회가 키우는지 분담을 해갖고 내 역할이 뭔지. 그럼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는 게 가르치려고 드니까 애들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애들하고 의논해야 돼. 항상 의논하면 나도 배울 게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도움될 게 있어요. 의논하면. 전부 다 21세가 딱 지나면 완전 의논을 해갖고 풀어가야 돼요. 아리키려고 들면 안 돼. 그거는 지금 어른들이 아리키려고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네 방법대로 살라는 거잖아. 애들은 그렇게 살라고 지금 자란 게 아니라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간섭을 하는 게 이거 간섭이에요. 애들 삶에. 그렇게 자꾸 빗나가는 거지 지금. 21세가 지나면 항상 의논을 해버릇하고, 그 다음 21세 전에, 그죠? 21세 전에 37은 21이에요. 세 등분으로 키우는데 7살 때는 내 방법대로 끌고 가면 돼. 100% 내가 끌고 가면 따라와야 돼 애들이. 근데 7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7살 이게 7년 동안은 30%는 의논해야 돼. 30% 의논하고 70%를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 될 때까지 7년은 70%를 의논하고, 70%를 의논하고 30%를 내 주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21세까지.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의무야. 여기서 70%를 의논해야 되는데 30%만 의논하고 70%를 내가 내 방법을 끌고 갔다. 애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워질 프로테이즈만큼 내가 간섭하고 끌고 간 만큼 어려워져 애들이. 이거는 부모한테 정확하게 돌아봐요 이게. 그래서 내 가슴을 찢어놔. 잘못 키웠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 세상에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라. 30대가 되면은, 우리 아이가 3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 사회를 개척해야 되고, 나는 공인이라야 되고, 요 아이로부터 공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사는 거는 다른 아이한테 우리 대하듯이 우리 아이도 똑같이 대해야 돼요. 내 실력은 실력만큼 누구를 대하는 거니까 이 사회 젊은이들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똑같이 대해야 돼. 팔이 안으로 굽는 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공인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걸 마치고 나면 나는 공인으로 돌아가고 자식은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식을 도우면 안 되냐? 내가 일반인들을 대하듯이 이 아이도 똑같이 대해야 돼. 이게 공인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그걸 땡겨버리면 이런 간섭이 되는 거고, 내가 침해하는 게 돼요. 30대가 딱 되면 우리 홍익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우리는 30대가 되면, 그러면 부모님하고 뭘 못하냐? 만일에 내가 애를 들어서 돈이 좀 필요해. 이제 30대가 됐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이제는 내가 이걸 줄게, 니는 이거 할래, 이러면 안 돼요. 돈은 거래를 해야 돼. 부모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건 분명히 빚의 거리로 가야 됩니다. 이걸 네가 안 갚으면 네 인생이 이만큼 어려워져야 되니까, 이거를 안 갚을 것 같으면은 이걸 빌려가지 마라. 분명히 갚아야 되고, 네가 여기서 잘 됐을 때는 이자 또한 줘야 된다. 이자는 이 경제에서 요만큼 이자가 아니고, 요 이자는 네가 뜻을 내는 게 이자다. 이래가 줘야 돼. 그 잘못됐는데도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잘못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거래거든요. 근데 잘 돼놓고도 안 준다, 이거는 아니거든. 잘 돼놓고도 안 주면 너는 그걸 분명히 갚아야 그 다음 일이 잘 된다. 이거. 우리 돈은 언제 갚는 거냐? 요거까지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서 뭔가를 활동을 해갖고 300만 원이 일어났어. 그럼 100만 원 분명히 갚아야 되고, 소고기도 한 건 사가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요때 갚아야 돼, 무조건. 만일에 안 갚고 있죠. 300만 원쯤 이렇게 일어났는데 100만 원 빚을 안 갚고 네가 또 여기서 욕심내고 다른 걸 하고 있다. 너 돈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 놓고 100만 원 빚으로 있어. 이제부터 일 안 풀려. 왜? 왜 요새 안 되지? 너
부모님이라고 해갖고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걸 이루어졌는데 그 100만 원을 안 갖고 이걸 욕심내다가 이마에 크는 줄 알았는데 싹 없어졌잖아. 부모님한테 빚을 안 갚으면 되냐. 요래 되는 거죠. 그래, 지가 왜 이게 지금 사기를 당해갖고 다 없어져 버렸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 안 풀려, 이제 일이. 나는 왜 이리 안 풀리는. 정확하게 안 사는데 왜 풀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찾을 때까지. 하느님의 매질하는 겁니다. 알았든 몰랐든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21세부터 70% 독립입니다. 21세 성인이에요. 성인을 자꾸 뭐 이렇게 자꾸 낮추려고 자꾸 하는데 자연의 법칙에 성인은 21세입니다. 21세의 성인이 되면 70%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고 이제부터는 부모가 간섭을 할 나이가 넘어섰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존엄성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30%는 왜 남겨두느냐.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만일에 잘못 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뭔가 습관이 잘못돼가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힘들 때는 부모가 개입을 조금 해줘야 되는. 왜? 내가 21세까지 자라는 건 내 멋대로 큰 게 아니고 부모가 이끌어서 컸기 때문에 잘못돼 있어도 부모 책임이 크다. 그래서 20대에 우리가 부모하고 관계성을 갖는 거는 내가 잘못 성장을 해서 힘들 때 이럴 때 같이 도와가지고 연구하고 의논해가지고 풀어가면서 30대가 되기 전까지 이런 걸 잘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 도울 거는 도우고 또 내가 독립할 준비도 할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대예요. 뭐 3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독립이죠. 30대가 되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0대는 내가 완전 독립이 돼야 되고 독립이 되는데 이때는 잘 됐든 못 됐든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끝났다. 부모하고 관계는 시간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키워주는 부모하고도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3세까지는 놓은 부모가 키워주는 시간이고, 근데 이제 잡아가는 시간이고, 그다음 3세부터 해가지고 21세까지는 키워주는 부모. 그는 내를 놓아준 부모도 키워주는 부모예요, 지금. 그거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인연의 법칙에 부모가 할 일이 끝나는 게 20대까지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대가 되면 완전 독립이다. 독립인데, 그러면 독립하는데 부모님하고도 그래도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도 됩니다. 독립한다고 다 끊는 게 아니고, 독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부모하고 교류를 해도 사회인으로서 교류를 해야 된다. 부모하고 지금 교류를 해도 우리가 사회인으로 교류해야 된다. 우리가 3세가 지나고 나서 키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내가 낳았다라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아이를 이제부터 키우는데 담당하듯이 30대가 딱 되면 부모하고 관계는 하되 이것이 관계하는 것이 이제 사회인으로서 관계를 해야 된다. 1대1이다 이 말이죠. 1대1. 요거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자식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식이 어려워지면 이 어려운 여파가 어디로 오냐? 내한테 와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교류를 해도 되는데 교류를 하는데 사회인으로서 교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뭘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도와준 만큼 어려워지고 어려운 것이 전부 다 내한테 돌아오게 된다. 사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모르고 지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질서를 잡아주니까 멍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바르게 대해야 된다. 인연법이라는 것이 너가 키워줄 시간에 다 키워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키워줬다고 그거다가 언덕이라고 비비서도 안 되고 내가 키웠으니까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딴 데다가 안 하고 네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사회인으로 낳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한테 이게 도움 받으러 올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내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 때 내가 하듯이 이 사람도 내한테 그렇게 들어올 때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 공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사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왔을 때 이럴 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하면서 또 깨달아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깨달지 못하고 자꾸 또 악순환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또 어려워지니까 또 왔으니까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뭔가 계속 대해준다라는 건 계속 내 자식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잘못되고 안 풀리니까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꼴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집안에 전부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연법을 잘 대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런 거니까 이제 30대에 독립을 하는 것은 이제 사회인으로서 정확하게 공적으로 대해야 된다. 부모일지라도 내가 젊을 때 키워준다고 정이 들었을지라도 정을 끊고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교류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의논할 거는 의논해가면서 도와주고. 이러면 사회인도 내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는 뭐 후배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와도 의논할 건 의논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식과 형제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운용하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어려움들이 자꾸 막 계속 여파가 막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가는 이런 지금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냉철하게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팔이 안으로 굽고 지금 정을 나누는다 이건 아니죠. 도움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도움이 됐을 때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관계는 절대 안 끊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으로 싸가는 거라서 이건 잘못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여파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독립은 원래 그렇게 2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2번. 그렇게 이게 21세 때 이 독립을 하는 거와 30대에 독립을 하는 거 이는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 독립이 있습니다. 완전 독립. 그때는 50대에 하는 거죠. 완전 독립. 50대에는 이 사회하고도 완전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인생을 펼치는 시기다. 만일에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실력을 못 갖췄으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고 사회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고 가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50대에는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도 사회 부모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사회로 해가지고 공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100세 인생이 되는 후천시대 이때 법입니다. 이해됩니까? 네.